올림픽이 한창인 일본 도쿄의 앞바다,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4일 오전 5시 30분쯤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벌어진 것으로 현재 있던 취재진 모두가 땅의 흔들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당시 생방송을 진행 중이던 호주의 방송에는 지진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히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도 여진이 몇 차례 발생하여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죠. 심지어 도쿄는 올림픽 폐막식 언저리로 태풍이 온다는 소식도 있어 더 큰 두려움을 자아내는데요. 이 시기 일본에 상륙하는 태풍은 9호 태풍과 10호 태풍이 있습니다. 9호 태풍은 다행히도 남일본 방향으로 가지만 10호 태풍은 동일본 지역에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쿄가 10호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8월 8일에 예정된 폐막식이 자칫하면 사상 최초로 태풍으로 인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일본의 부흥을 알리기보다는 코로나의 확산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무더위와 폭우 등 각종 자연재해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각종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태까지의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듯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무려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진이 있은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2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강했던 여진은 규모 6.1에 달하였을 정도로 이번 지진은 위력이 상당하였습니다.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는 인근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였죠.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번의 추가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 서부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거의 한 달 동안 큰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만약 지진까지 겹친다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른다 두려움에 떱니다. 심지어 미국의 또 다른 지역인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서남부 등지에서는 대조적으로 폭우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땅이 엉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을 흡수하지 못해 곧바로 홍수로 이어졌습니다. 온 마을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휩쓸려 가고 있고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거나 차 위로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관측됩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심 곳곳이 침수되었습니다. 단 3시간 동안 한 달째 폭우가 내렸다는데 영국 남동부의 하트퍼드셔에서는 기습폭우로 인해 지역 축제를 긴급히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라며 참가자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기 바빴기에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에서는 산불이 일어나 여의도 면적의 83배 면적에 달하는 숲이 불타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이름과 걸맞지 않게 온 지역이 얼음으로 가득 찬 땅 그린란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85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관측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국가입니다. 인과응보인지 매해 점점 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올해도 여지없이 막대한 피해 상황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거대한 모래 폭풍으로 중국의 도시 전체가 집어삼켜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살벌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북서부에 있는 오래된 도시인 둔황으로 어디서 생겨났을지 모를 거대한 모래 폭풍이 빠른 속도로 들판을 건너오더니 한적한 도시 아파트와 도로를 순식간에 뒤덮어 버립니다. 주변 지형 지물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거대한 모래 폭풍은 최소 100m의 높이라고 하죠. 고비 사막과 가까운 이 지역은 보통 3에서 5월 작은 규모의 모래 폭풍이 드문드문 발생하긴 하지만 한여름의 모래 폭풍이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모래 폭풍이 발생한 것은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에서는 인근 지역의 높은 기온과 매우 건조한 날씨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추정에 불과할 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지역과는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중국에 사는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의 어디를 가야 안전할 수 있을지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도쿄올림픽의 소식에 가려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 중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폭우 피해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좀 복구를 할까 싶으면 새로운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소멸됐나 싶으면 새로운 태풍이 당도하며 중국 남부, 동부, 북부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현 시점 1000년 동안 가장 많은 강우량을 넘어섰고 수많은 도시들은 마치 수중도시를 보는 듯한 광경을 자아냅니다. 다음의 영상은 아파트 3층에서 찍은 것이라고 하는데 창밖이 모두 물로 가득 차 있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체감됩니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이미 전면적으로 마비되었으며 곳곳에서는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살기 위한 발버둥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태풍 인파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의 황푸강을 범람시켰고 초속 38m 이르는 강풍은 지하철 통로를 말 그대로 파괴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대형 가로등은 맥없이 쓰러져 도로를 덮쳤고 이로 인해 파괴된 자동차와 다친 시민들은 병원에 실려가 중국은 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의 의료붕괴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중국 허난성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류 판매점에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들이 대놓고 술을 훔쳐가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노점 형식으로 운영되던 주류 판매점이 폭우로 무너져 내리자 판매하기 위해 쌓아놨던 술 수십 상자도 홍수에 휩쓸려 진흙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진흙 속에 파묻힌 술이니 가져가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며 떼거지로 몰려들어 술을 강탈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게의 여주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제발 술을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애원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녀를 보고 낄낄 웃으며 마치 구경이라도 난 듯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SNS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허난성의 중심도시 정저우에서 발생한 터널 침수 사고이죠. 이곳에서는 최소 6,000구 이상의 시신이 발생하였다며 끔찍한 사고 현장을 알리는 SNS 글이 끊이지 않았는데 사고 구조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사진을 최초로 게시했던 차량 견인 기사는 공안에게 스마트폰을 빼앗기고 즉시 업무 배제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글은 중국 SNS상에서 전부 검열되며 자취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정저우시 샤커우루 지하철역 앞에 쌓여있던 꽃다발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 칸막이가 씌어져 시민들의 접근이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을 본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심지어 지금 중국의 위험천만한 현장에 투입되어 중국의 끔찍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외신 기자들에게는 살해 위협을 하는 등의 도를 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로이터 통신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피해와 주민들의 인터뷰를 따고 있던 BBC와 LA타임스 등의 직원은 소속이 불분명한 지역 주민들에게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심한 경우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 외신 기자 클럽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외신에 대한 적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공공조직에 의해 부채질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죠.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FCCC의 성명을 무시했고 오히려 서방의 언론사들이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고 있다 주장합니다. 중국의 국가적인 참사를 역으로 이용하여 공산당의 지위를 흔들어하는 서방의 술책에 당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그들이 발표한 성명문의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진위는 중국에 대한 의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만으로도 엄청난데 대체 얼마나 더 심각한 피해가 숨겨져 있길래 그것을 감추지 못해서 안달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저희 채널에서는 중국의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가 폭우로 인해 연료봉이 파손됐다는 소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도 중국은 사고 발생 초기 피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정 방사능 수치를 조작하는 데 급급했기에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이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죠. 그나마 타이산 원전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프랑스 회사의 내부자가 뒤늦게 이 사실을 폭로하여 이 사고는 공론화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중국 측은 계속해서 증거가 새로이 공개되자 연료봉이 파손된 것은 맞다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방사능 누출은 없다 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가 또 연료봉이 파손되어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당초 공동운영사였던 프랑스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프랑스는 우리였다면 진작에 원자로를 폐쇄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원전이었는데 중국은 최대한으로 피해 규모를 축소 보도하고 겨우 일주일 만에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재참사가 발생한 것이었죠. 전문가들은 대체 중국이 무슨 생각인지 파악할 수 없다며 아무리 호주와의 외교 분쟁으로 인해 전력난을 겪고 있다지만 사고가 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미친 짓 아니냐 비판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금 당장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대부분의 지역이 폭우 피해로 몸살을 앓는데 최초의 연료봉 파괴를 초래했던 폭우가 또다시 타이산 지역에 쏟아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가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죠. 하지만 공산당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폭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전 지역의 피해를 은폐하고 있기에 이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중국 허난성에서는 홍수로 인해 가축 1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염병의 확산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지난 18일에는 베이징의 한 연구기관에서 원숭이를 해부하며 연구하던 수의사가 원숭이 비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 온갖 전염병과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기에 공산당 당국은 홍수 피해가 아닌 전염병의 피해를 감추기 위해 언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일부로 중국은 수도 베이징과 코로나의 발원지 우한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뚫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산당의 주장으로는 우한 지역에서 15개월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1100만 명의 주민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로 확산 중인 장수, 후난, 후베이 등지에서는 각 도시가 봉쇄되고 항공편과 열차편이 모조리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외신들은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자살하게 등장해도 내부 단속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본다. 하지만 곳곳에 홍수 피해가 터지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더 가속화되고 이제는 언론 통제만으로는 도저히 소문의 확산을 틀어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각 도시를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현재 중국은 코로나 확산 초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에 최소 수만 명의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며 중국의 끔찍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